네, 오늘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됩니다. 그동안 공매도 제도가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이 많았는데요. 금융당국은 이 기간 동안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공매도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한시적 전면 금지를 발표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이 공매도 전면 금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이 공매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고 갑자기 이런 내용이 발표된 배경은 무엇일까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근데 공매도는 어떤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자기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에 실제로 그 주식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 하락한 가격으로 다시 사서 빌렸던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이제 어떤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어쨌든 간에 글로벌 투자은행들에서 그 이 공매도를 좀 악용해서 어떤 차익을 실현한 부분이 적발이 된 건이 한 2건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공매도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을 빌려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사서 다시 갚는 방식인데 애초에 주식을 빌렸다가 주식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이제 다시 갚아야 됩니다. 그쵸. 그런데 애초에 빌리지도 않고 이제 주식 가격이 하락했을 때 급하게 빌렸다가 다시 갚는 방식으로 하는 이런 것을 무차입 공매도라고 하거든요. 이런 무차입 공매도는 현행 법으로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글로벌 그 투자은행 2곳에서 이렇게 무차입 공매도를 한 400억 원, 한 곳은 한 160억 원 규모로 해서 이것들이 최근에 적발이 된 사례가 있거든요. 이것들이 시장 교란 어떤 행위 그리고 이것들을 이런 시장 교란 행위를 통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나 다른 기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표면적인 이유로 보입니다. 자, 근데 사실 그동안 이 공매도 자체가 불법은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그 부분 말고는 이제 차입하는 부분은 이제 뭐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이거는 정상화가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갑자기 전격적으로 발표를 하고 오늘부터 시행이 되니까 좀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조금 더 내막을 보면요. 저희 10월 달에 우리나라 주가 지수 하락률이 전 세계 뭐 G20 국가 중에선 1위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코스피가 하락을 했냐고 보면 이 하락률이 지금 전쟁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보다 하락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주가가 많이 빠진 데에는 저희가 올 초에 굉장히 뜨거웠던 2차 전지 부분에서 되게 많이 빠진 부분이 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불만을 가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거에 원흉이 그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공매도가 아니냐.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전면 금지시키고 뭔가 좀 손을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 이면에는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이제 공매도의 조건 같은 것들의 이제 형평성이 이제 있지 않습니다. 좀 다릅니다. 근데 그거는 한편으로 저희가 좀 볼 부분이 저희가 은행이 예를 들어서 대출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개인에 대한 대출의 한도와 기업에 대한 대출의 한도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개미라고 많이 하는데 이제 개미 투자자들께서 가지는 어떤 불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융위가 조금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공매도 전면 금지 지금 이번이 역대 4번째잖아요. 지금까지 보면 세계 금융위기, 뭐 코로나 이런 상황이 배경이 됐었는데 이번과 차이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공매도가 있었던 게 이번을 제외하고는 전면 금지가 3번 있었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가 있었고 그다음에는 2011년에 저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 유럽에서 남유럽 재정위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그리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이 나라들이 재정위기를 겪어서 그 세계 금융시장에 한번 요동을 쳤던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 코로나가 있죠. 이 3번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글로벌 금융시장에 안 좋은 일이 벌어져서 금융시장에서 굉장한 가격의 하락, 폭락이 예측됐던 시점들 이때 주식 가격이 너무 많이 하락하게 되면 이제 투자자들이 입는 피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시킴으로써 공매도는 보통 가격을 하락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락할 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이 공매도가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되면 가격의 하락폭이 사실상 더 커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하락할 만한 시점,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 그 공매도를 전면 금지를 보통 시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다른 점은 우리나라 작년 그러니까 10월에 주식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글로벌 금융위기나 여러 가지 금융위기의 국면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매도 전면 금지를 시행했다는 게 조금 이전의 3번의 사례와는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제 오늘부터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되고 많은 분들은 그럼 공매도 금지하면 이제 주가가 오르는 건가라고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공매도가요, 예. 주식 가격을 이제 보통 이제 하락을 막는 것을 통해서 조금 상승의 모멘텀을 만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사실 실증 분석 결과 혹은 실제 데이터에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혼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사실 공매도 전면 금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4% 정도 전면 금지 기간이 한 8개월 정도 됐거든요. 네. 그때 빠졌고요. 그다음에 유럽발 재정 위기 때는 한 6% 정도, 5개월 동안 3개월 동안 6%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사실은 코로나 때는 한 80% 정도 올랐습니다. 그 1년 2개월 정도 했거든요. 그때 한 80% 올렸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이렇게 오른 게 아니고 뭐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전 세계 선진국 주식시장도 굉장히 크게 상승했던 시기거든요. 그런 것을 보정해 놓고 생각해 보면 이게 공매도 금지를 전면 금지를 시행하면 주식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는 것에는 사실은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국가가 거의 없다고요? 지금은 전면 금지한 국가는 우리나라랑 튀르키예밖에 없고요. 대만도 전면 금지 한동안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올해 2월인가요? 대만도 전면 금지 풀었습니다. 네. 이게 왜 이렇게 공매도 전면 금지를 그렇게 꺼리는 거냐? 그럼 이제 오늘 앞에 뉴스 꼭지에도 잠깐 나왔지만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 지금 방향성, 자본시장의 방향성과 좀 역행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뭐 사실 불법 공매도를 제외하면 이 공매도라고 하는 것이 투자은행들이나 아주 많은 금융기관들의 어떤 자산 운용 전략의 일부로 이용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것을 떠받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공매도를 굉장히 많이 이 투자 전략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이랬을 때 갑자기 없던 규제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들이 조금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규제들로 인해서 참 우리나라의 규제의 어떤 일관성,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규제의 일관성 같은 것들이 훼손되면서 사실은 이제 외국 투자자들에게 한국 주식시장이 조금 덜 매력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는 공매도 자체를 조금 뭐 허용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저희가 이제 뭐 글로벌 선진 어떤 캐피탈 마켓 인덱스 같은 지수 같은 것이 있지 예, 예. 않습니까? 골드만삭스 지수 같은 것을 봤을 때 이 지수 같은 것에도 사실 공매도가 허용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판단 기준 중에 하나로 작용되고 있는데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공매도가 약간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흐름과는 약간 역행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는 이 공매도를 금지하고 이 기간 동안 이제 제도를 좀 손보겠다라는 것이고 그 제도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하신 그 형평성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상환하는 기관이라든가 뭐 담보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이게 실제로 현실성 있게 좀 고쳐질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지금 공매도와 관련해서 개인 투자자랑 기관 투자자, 외국인 기관은 사실은 상환 기간도 개인 투자자는 90일, 외국 기관 투자자는 제한이 없고요. 네. 담보 비율도 개인 투자자가 조금 더 담보 비율이 높아서 한 120% 정도의 담보 비율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이제 전면 금지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전면 금지한 이유 중에 뭐 금융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가장 큰 어떤 표면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전면 금지를 해놓고 제도적으로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들을 네.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뭔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는 부분도 보완하고 공매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IB들에서 약간 이것을 악용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빨리
잡아낼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하고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이런 거래들을 조금 더 전산화함으로써 저희가 사실 전산하는 거에 가장 큰 이점은 결국 그것들을 빨리빨리 실시간 모니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산화 같은 것을 조금 더 많이 함으로써 조금 더 공매도 같은 것을 실제로 무차익 공매도 같은 불법 공매도가 일어나는 걸 어렵게 하겠다. 그래서 우선 막아놓고 그동안 고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네. 이 문제는 사실은 이런 부분,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린 어떤 전산화 시스템을 전산화하고 이런 부분들은 국내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가 워낙 IT도 잘 돼 있고 예탁결제원 같은 데서 마음 먹고 하면 정부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외국 투자자들이 엮여 있지 않습니까? 외국 투자자들의 전산 시스템 같은 것도 다 바꿔야 되는 부분, 개선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말처럼 쉽지도 않고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얼마나 이 6개월이라는 공매도 금지 기간,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의 공매도 금지 기간에 이런 것들이 실효성 있게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사실 업계에서도 약간 의문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럼 내년 6월까지 현실적으로 뭐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우선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서 손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손을 보려고 하겠죠. 근데 그 부분도 사실은 무엇이 공정한 것이고 무엇이 형평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굉장히 어려운 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보에서도 차이가 있고 상환 기간에서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가진 정보의 양과 기관 투자자들이 가진 정보의 양, 혹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진 어떤 뭐 예를 들어 투자에 있어서의 어떤 노하우나 기관 투자자들이 가진 투자의 노하우, 자금의 양 이런 것들이 동일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를 무 자르듯이 둘 다 똑같은 룰을 적용하는 것이 공정한 건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한 상태로 어느 정도로 반영을 하는 것이 공정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논의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내년 6월까지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그 무차익 공매도 같은 경우는 뭐 이전에도 불법이고 지금도 불법이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차익 공매도까지 이제 건드리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으면 문제되는 부분을 건드릴 것이지 차익 공매도까지 막는 건 좀 과잉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공매도가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학계랑 업계의 뷰랑 개인 투자자들의 뷰가 약간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학계랑 업계에서는 이 공매도라는 것이 결국은 시장에 사실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알아야 됩니다. 그 기업이 지금 주가가 과잉으로 돼 있느냐 아니면 적정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공매도가 있음으로 해서 사실은 정보 가격 발견 기능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예. 적정한 가격을 발견하는 기능을 하는 순기능이 있고 그러므를 통해서 사실 주식시장에 버블 같은 것, 특정 종목에 버블이 끼는 것을 방지해주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좀 좋게 보는 쪽이 학계랑 업계 쪽의 반응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것들이 사실 불법 거래에 악용될 수 있고 주식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고 주식 가격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고 이래서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결국은 지금 금융위의 어제 발표는 어쨌든 간에 부정적인 측면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보고 그 부분 때문에 전면 금지를 한다고 하는 건데 저희 오늘 이제 계속해서 얘기 나오지만 이것은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합법적인 공매도가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들을 우리가 내년 6월까지는 사실은 그 부분들을 잃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게 올해 저희가 주가 조작이 있었던 어떤 종목 중에 80%가 공매도가 금지된 종목들에서 주가 조작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예. 그래서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 발견의 기능. 만약에 이것이 공매도가 가능했었다면 이렇게까지 저 기업에 대한 정보가 깜깜이가 아닌 상태에서 좀 더 알려진 상태에서 무턱대고 저렇게 그 기업의 주가가 그러니까 상승을 그 기업의 가치보다 너무 높다고. 너무 높게 형성된 거죠. 그래서 그러지는 않았을 거다. 사실은 이래서 시세의 어떤 조정의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사실은 세상이 되게 공평한 게 좋은 점을 취하고 나쁜 점만 버리는 이런 정책은 갖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 나쁜 점을 좀 더 중히 보고 이걸 금지하겠다.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공매도가 있음으로 해서 시장에서 가졌던 어떤 공매도의 순기능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저희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교수님이랑 말씀하면서 공매도의 순기능을 이제서야 좀 알게 됐지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는 뭐 미국에서 있었던 게임스탑이라든가 우리나라에 있었던 뭐 2차 전지주와 관련해서 공매도 세력이 마치 무언가를 이렇게 조장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역기능에 대해서만 좀 더 부각됐던 것들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가장 그 문제에 대증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저는 두더지 잡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가 튀어나오면 그 부분을 그냥 때리는 거죠. 예. 그래서 누르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이면에서 왜 그것이 튀어올랐는지 그리고 그것이 튀어오르는 과정에서 생기는 순기능과 부작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고려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내년 6월까지 금융당국이 어떤 시장의 이런 어떤 의견들을 모아서 네. 어떤 식으로 개편,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지 그리고 내년 6월이 사실 공매도를 그러면 내년 6월에 다시 전면금지 해제하냐 그게 아닙니다. 지금 금융위의 얘기는 내년 6월에 시장의 상황을 보고 그때까지 연장될 수도 있는 네, 겁니까?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공매도에 대해서 이런 어떤 부정적인 것들에 대한 정책적인 방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를 봐서 다시 한번 공매도 전면 금지를 연장할지 아니면 그때 가서 해제할지를 결정하겠다라는 거니까 내년 6월에 무조건적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6월 이후에 뭐 주가 등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똑같을 수도 있고 만약에 변동이 있다고 해도 그게 공매도의 효과 때문이라고 확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뭐 마냥 길어질 수도 있는 거겠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이 어떤 국면인지를 보는 게 저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단기적인 변동이긴 했지만 미국 주식시장 최근에 굉장히 많이 튀어올랐죠. 네.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주식시장을 누르고 있었던 연준의 금리의 이 긴축 기조가 예. 이제 끝이 보인다라는 거였잖아요. 네네. 한국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가장 중요한 주식시장의 플레이어들이 누구냐라고 보면 회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나 2차 전지들이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경기 지금 살아나고 있잖아요. 미국의 글로벌 어떤 금융을 누르고 있었던 부분이 미국의 긴축이 조금씩 끝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에 조금 살아날 모멘텀도 앞으로는 있을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 지금 공매도의 전면 금지가 어떤 역할을 할지도 저는 사실은 조금 궁금한 부분이고요. 오히려 이것들이 시장이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역행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 6월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내년 6월에 주가지수가 어느 정도 가 있을지 글로벌 금융 시장의 상황이 어떨지 예.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내년 6월에 재판단을 할지 그것도 사실은 조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불확실성이 좀 많이 남아있는 정책 결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공매도 전면 제한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지금 글로벌 경기 상황과 뭐 우리나라의 경기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아직은 예측하기는 조금 이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요. 사실은 저희가 초반에 얘기를 나눴듯이 예. 지금 어쨌든 간에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 이런 것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화답이라고 저는 일부분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년 6월쯤 갔을 때 예. 다시 공매도에 대해서 전면 금지에 대해서 재고려를 할 때 저희 우리나라 금융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거나 네. 뭐 여러 가지로 상황이 굉장히 좋으면 사실 이걸 뭐 푸는데 훨씬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이렇게 주식시장이 굉장히 약세이고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근원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아마 금융위원회 결정은 훨씬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